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연락팀장 김용관입니다. 오늘도 합격의 지름신 미라클레드 김정수 원장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 특성화고를 10분 안에 끝낸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변화도 굉장히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좀 많고 저희가 또 그 선입견 이런 것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없앴으면 좋겠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성화 전형의 이제 합격 전략, 오늘 구체적인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큰 테마를 좀 이제 갖고 오셨어요. 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목표 대학과 학과 선발 방식을 확인해라. 이거는 특성화고의 학생들에게만 대상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대상이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고등학교라든지 네. 디지고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들에서 대학에서 이 아이들을 뽑아주느냐 안 뽑아주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예.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은 교과 전형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고 예. 특성화고를 뽑는 학교도 안 뽑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목표한 대학 또는 목표한 학과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는 당연히 대학은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가장 중시여기니까 교과 성적을 관리해라. 물론 나는 교과보다는 그냥 자격증 여러 가지 따서 취업을 하겠다. 이거는 이 지금 강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관리해라. 교과로 아이들을 뽑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으니 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을 관리해라. 특히 전공 같은 관련 성적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산출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보니까 성취도로 주로 이제 뽑을 거고, 근데 성취도도 환산을 해서 반영하는 대학이 는다 보니까 이 전공 관련 학과, 과목 이런 것들 관리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소속된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공업이든 상업이든 컴퓨터든 여러 가지 유형들이 특성하고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것도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는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을 할 때 자기가 컴퓨터 나가는 분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 핫한 부분이 컴퓨터 미디어 부분인데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특성화고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학과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련 자격증, 오토캐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건 공업용이긴 하지만 관련 자격증들을 많이 좀 확보해 주는 것도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좋고. 이제 제가 비교과 활동의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특성화고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제일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저희 자격증도 따기 바쁜데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강요하기는 조금 애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도 저도 참 말하면서도 미안한 부분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자기가 관련한 학과에 대한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우리 특성화고는 직업에 쓰기 위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거지 아카데믹하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쓰이는 지식을 공부하는 게 조금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 하면은 컴퓨터에 대한 언어, C언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본다는 동아리들을 꼭 그룹을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토탈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면 본인이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들보다도 더 넓은 전형으로 물론 수는 적긴 하지만 좀 넓은 전형으로 대학을 합격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외네요. 되게 이렇게 오히려 자유 시간이 좀 많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비교과 활동도 자유롭게 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네요. 자격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격증이 이제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준비하는 게 이제 3학년 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격증 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준비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개수를 보면 3, 4개는 따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자격을 따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필요 없는 자격증들도 학교에서 이제 미루니까 따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본인 전공과 관련 없는? 예, 그렇죠. 이제 자기 대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이런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따라라는 뭐 식으로. 공대를 가는데 조리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대신 학교에서의 어떤 그 권유 때문에 그걸 또 마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이 따는 게 좀 힘들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이제 2학년, 3학년 가면 이제 자격증의 이제 레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할 때도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준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하고의 괴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요렇게 보면, 진학에 대한 목표의식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랑 진학에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는 거랑 이제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래서 예. 구체적인 활동이랑. 그 여기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뭐,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성화고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진학을 하고 싶으면 진학에 대한 목표의식을 빨리 세워라. 나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좀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 친구들끼리 술 한잔하면 니네 새끼는 어디 뭐 무슨 고등학교 갔냐 또는 뭐 공부 열심히 하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공부 보냈어. 예. 왜? 내가 딱 그랬으니까는 저는 이제 애들은 좀 선입견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선입견이 좀 적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했더니 야, 요즘 취업도 안 되고 그래 거기 가서 자격증 많이 따서 나오면 되지 않냐? 라는 소리를 하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저하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또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그랬더니 갔더니 대우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공과 계열로 나는 자격을 있으니 대학을 가보고 싶어 아빠 그래가지고 하는데 준비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이제 술자리에서 그걸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이 먼저 결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로 가든 간에 자기가 이제 그런 특성하고 갔을 때 대학을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그 빨리 결정을 해주면 뭐 굉장히 대학 가는데도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그러면 교과 관리라든지 하지 않았을까. 그 친구는 뭐 제 아들놈이긴 하지만 제 친구 아들놈이긴 하지만 공부는 별로 계속 안 했대요. 자격만 많이 땄대요. 자격만. 예.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친구분이 보시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방금 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여기 이제 그 특성화고를 나와서 그 공무원으로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학생들만 뽑는 이제 공무원 시험 이런 게 또 이제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원하면 야간에 또 이제 그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학비가 다 지원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전략적으로 좀 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표를 보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 졸업자 전형으로 하든 재직자 전형으로 가든 둘 다 중요한 건 일단 내신이다. 네, 그리고 이제 재직자 전형은 잘 아시겠지만 또 3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이제 있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지금 깔려 있는 게 다 교과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요 전형들을 봤을 때 지금 모의고사 성적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 갈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뭐 거기서도 전교 1등하는 애들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들은 일반적으로는 종합 전형을 할 때 수능도 조금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과 전형이 늘면 수능 최저 맞추는 정도. 그러니까 수능을 보라는 게 아니고 수능 최저를 정도로 맞출 수 있는 전략을 하나 세우고. 그러니까 이건 교과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조금 자기는 교과 성적이 좀 뒤로 밀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랜 B라고 해서 특성화고 중심으로 이제 전형을 중심으로 이제 도전을 하겠다. 자, 그럼 당연히 뭐 여기서 비교과는 자격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준비하는 경우 이제 근데 나 그거는 너무 문이 좁아. 예. 저는 그 문이 좁아서 다른 전형도 노려볼 거야.
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인 경우가 되겠죠. 예. 가장 포괄적인 경우에는 플랜 C죠. 예. 플랜 C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계 고등학교든 자사고든 이런 애들이 쓰는 거랑 똑같은 플랜 C,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그 중에서도 여기에 수능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최상위권 친구들, 거기서도 최상위권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건 최저를 맞추는 조건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좀 먼저 관리하고 교과 성적이 안 되는 경우는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한다든지 네. 자,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플랜 C는 마지막 경우가 아니고 가장 포괄적인 경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교과 성적도 되고 자격증도 되는 친구는 뭐 특성화고 전형도 노리지만 일반 종합 전형으로서 더 넓으니까 문이 야,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것들을 권유하고 실제적으로 고3 돼서 컨설팅하러 찾아오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들 했을 때 그러게요라는 그죠. 어떤 반응을 많이 보이거든요. 너무 늦죠, 그때는 또.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그런 걸 차근히 조금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물론 입시 컨설팅도 있지만 학습 컨설팅도 있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저학년 때부터 좀 잘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뭐 국영수 그러는데 이제 국영수 학원만 열심히 다니지 말고 이제 그렇게 좀 한번 종합적인 이제 상담도 부모님께서 한번 받으실 필요도 있지 않나. 예. 예, 저는 그거를 좀 권유를 합니다. 그게 뭐 아이들에게 100% 맞는다. 그걸로 해가지고 무조건 100% 대학을 간다. 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예. 일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모르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누군가가 전문가가 나서서 도와준다면 그 친구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일반 고 학생들도 중요하겠지만, 방향성과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형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 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특별 전형도 뭐 2,000명 넘게 뽑고 그러긴 하는데, 2,000명 정도 이제 뽑고 그러긴 하는데, 특별 전형만 노릴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이제 일반 수시도 좀 노리면서 둘 다 그래서 6개 쓸 수 있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본인에게 이제 맞춰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보완책 여러 가지 나한테 부족한 부분 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보완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제 그렇게 좀 요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2학년도에는 이제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 이제 3,056명으로 이렇게 발표되어 있는 상태라 물론 이 수는 이제 나중에 조금 변동사항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도 학생부 교과랑 종합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께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계획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